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인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루기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좀 미루는 심리들이 많아서 집안이 아니면 직장이 또는 자기의 어떤 특별한 공간이 어지러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적으로도 컴퓨터 파일도 자기 할 일들에 대해서 미뤄진 일들이 많을 수가 있죠. 이런 미루는 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특히 일을 잘 버리는 사람에게 주로 일어납니다. 시작은 많이 하는데 중간이나 마무리 과정을 다른 사람에 맡기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무리를 많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버리는데 좀 더 집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산만하게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미루어진 일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무엇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일을 시작할 때 산만하게 된 일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거나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질 않아서 또 다른 무엇을 새로 사야 된다든지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스스로 피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게으름의 심리, 미루는 심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뇌는 세 가지 뇌가 있습니다. 위에는 지성의 뇌가 있고, 중간에 감성의 뇌, 그리고 밑에 본성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손에는 무의식을 관장하는 무의식의 뇌가 되겠습니다. 지성의 뇌는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 감성의 뇌는 내가 하고 싶냐 하기 싫으냐를 관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미루는 이 심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이 발동을 하게 되는 감성의 뇌와 충돌이 났을 때 미루는 심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지성의 뇌보다 감성의 뇌가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때 이런 미루기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중간에 한 번씩 쉬고 싶다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발동하면서 일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미루는 심리를 다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데드라인이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그 시기까지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작동을 시키더라도 변연기에서 일을 하기 싫다는, 그리고 놀고 싶다는 즐거움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은 일이 미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서 이때까지 안 하면은 내가 큰 피해를 본다, 전체에 문제를 안겨준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 즐거움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이 싹 가시고 해야 된다는 지성의 뇌를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데드라인이 있을 때, 이 데드라인 넘겼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지성의 뇌가 감성의 뇌를 이겨서 이 일을 미루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데드라인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 하고는 쉽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내가 시작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계속 일이 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경우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된다면 자기에게는 굉장히 뿌듯한 일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미루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일 순서를 따져봐서 이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현대사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뤄지는 일들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꼭 내가 이루고 싶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 인생의 중요도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자기 어떤 소중한 공간에서 정리가 안 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일들이 결국 나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내가 정리하는 습관을 꼭 기르고 싶다라는 어떤 원을 세워야 됩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이것이 욕심인가 정말 내가 바르고 싶은 큰 원인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욕심인 경우는 내가 이것을 이루면 즐겁지만 이루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기죠. 그렇지만 원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탐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이룰 수 있고, 만약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고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면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넘어서긴 하지만 최대한 긴 시간을 잡게 되면
그리고 하고 싶다면 이것이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큰 목표의 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고 꼭 이뤄야 된다면 간절함이 생기겠죠. 이런 간절함은 절박하면서 생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었을 때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고 싶다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절박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낮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버거울 정도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자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이다 라면 1년으로 목표를 잡아보는 것이죠. 이런 계획을 잘 세우면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람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겨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그림을 세웠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탐구정신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왜 이루어지지 않은지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세분화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3년짜리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달별로 구분해 보고 그 달 안에서 주별로 또 일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내가 하루에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를 세분화시키지 않으면 그날의 목표를 달성해야지 결국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분화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입니다. 보통 이런 계획을 잘 연구를 해서 수행을 하더라도 한 번씩 하기 싫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해서 다시 초심을 잡고 해야지 새길로 빠지지 않지. 어떤 목표를 정했더라도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해서 굳이 이것을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된다면 또다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초심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매일 아침의 루틴의 어떤 기도라든지 명상 등 자기만의 루틴의 의식이 이런 절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자꾸 미루게 될 때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구분을 먼저 하시고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꼭 미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리하고 싶은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원을 세워서 5가지의 목표를 꾸준히 실천을 매일매일 해보면 자기가 스스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꾸준히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미루기라는 것은 이런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성보다는 마음을 따라가서 생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이성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로 한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런 목표, 큰 원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기 싫은 마음을 다잡고 매일 아침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면 매일매일 변하는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성격 그리고 자기 인생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께 미루는 어떤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을 자기 인생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